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그램 프로 발매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좀 관심도 많이 가고 이번엔 굉장히 폼팩터도 잘 뽑고 이래가지고 제품이 되게 잘 나왔는데 3050 달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무게도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3050을 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말이 안 되는지 갤럭시 북 울트라 묘하게 또 엮이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좀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첫 번째로 4000번대에서 그래픽카드에서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은 전력을 굉장히 적게 먹는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전원을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두껍고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성비가 좋아진 건 크게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TGP가 35, 45와트 막 이렇게 좀 낮은 TGP죠. 사실 뭐 게이밍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에 뭐 80와트라든지 뭐 100와트라든지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만 그렇게 높은 전력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칩셋이 있지만 4050에서 4070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에 35와트, 45와트 정도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전력만 밀어 넣더라도 그 기존 짝에 있는 3050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전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낮은 전력을 밀어 넣었을 때에도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 즉, 배터리 용량이 높으면서 그런 휴대용 노트북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게임 투북은 아닌데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가 슬림 프로 그리고 이거의 후속작이 오늘 예시를 들게 요가 프로 7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이 게임 투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막 14mm, 15mm대로 굉장히 좀 얇거든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쿨링 설계가 괜찮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을 밀어 넣는 게 한 뭐 65, 퓨펌 전체로 해서 패키지 전력이 65와트에서 80와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넣게 되는 이런 노트북들이 이제 혜택을 받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배터리로 구동이 될 때에는 전성비가 높으면 전보다 더 적은 전력을 활용하면서 외부에서 충분히 간단한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그 프리미어 프로나 어도비 같은 작업들을 하는데 배터리 시간도 늘어나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요지는 뭐냐? 4050에서 4070 그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졌다. 4000번대 핵심은 전성비가 되게 좋아졌다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램 프로 3050에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발열 시스템이나 쿨링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고 전력을 많이 넣으면 기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CPU랑 GPU를 합쳐서 50와트의 전력을 내가 밀어 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 50와트에 대한 전력을 뭐 칩셋으로부터 발열이 나면 거기 히트 파이프가 발열을 머금고 있다가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히트 싱크라든지 그 팬이 돌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열을 방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팬의 크기가 작다든지 개수가 작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50와트를 내가 밀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30와트를 밀어 넣었을 때는 더 발열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50와트의 전력을 밀어 넣었을 때 발열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50와트의 전력을 밀어 넣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발열량이 있는데 그 발열량을 이 쿨링 시스템이 시원하게 돌고 더 속도도 빠르게 돌고 팬도 개수도 많고 히트파이프나 히트싱크의 개수와 뭐 두께 면적들이 더 높아서 50와트 정도는 껌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50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을 계속 기기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 50와트의 전력을 CPU에서 20와트 가져가고 GPU에서 30와트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밀어 넣었을 때 이 GPU의 30와트를 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쿨링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내가 80와트까지 전력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쿨링 시스템이 노트북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CPU에 뭐 한 30와트 밀어 넣고 GPU에 50와트를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GPU에 30와트의 반만 주더라도 4050은 GPU에 30와트만 밀어 넣어도 3050에 50와트의 전력을 밀어 넣었던 것만큼의 게임 프레임과 작업 성능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량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큰 맥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전력량으로 같은 성능을 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노트북이 무거워지는 걸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배터리 용량이면 4050을 거기다 박아놓게 되면은 GPU에 50까지 밀어넣지 않아도 30만 해도 똑같은 성능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당연히 더 오래 가고요. 그램과 같은 경량화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특성상 발열 구조를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이 제품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게잖아요.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가 예를 들어서 그램에서 정했을 때 16인치는 1.3kg을 넘어서는 안 돼. 아무리 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컨셉을 정했으면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 67W가 한계라는 거죠. 그램 프로가 이번에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전에 그램 외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RTX 2050을 달았죠. 이때 그래픽 카드에 인가된 전력이 20W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장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근데 이제 이때 RTX 2050에 20W 넣고 뭐 CPU에 한 뭐 15W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총 35W 정도만 전력 해소를 못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두껍고 했음에도. 근데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RTX 3050을 달고 나왔죠. 이때는 그래픽 카드에 35W까지는 또 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CPU 단에서 한 뭐 15W 20W 먹었다 치면은 이때 한 55W까지도 소비할 수 있게 그램의 쿨링 구조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래픽 카드에만 45W를 밀어놓고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 유튜버 분 말씀으로 여기에 CPU 단에 22W 전력 동시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라든가 피해 거짓을 플레이를 했는데 그래픽이 이제 로드가 걸리는 게임을 하니까 그 시스템이 GPU에 45W를 전력을 밀어넣도록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총 67W의 전력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램이 더 두껍고 했지만 결국에는 두께보다도 그 양방향 팬 이번에 바뀌었죠. 양방향 팬으로 바뀌고 히트 파이프도 공유로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이제 팬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있다 치면은 지금은 팬이 있고 팬이 있고 공유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램 구조가. 근데 지금 두께도 뭐 3mm, 3mm 이상 줄이고 무게도 더 줄이면서 내부의 공기 흐름이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쿨링 구조를 바꾸니까 전체로 이 기기가 버텨내면서 실시간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전력량이 55W에서 67W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4000번대는 45W에서 전에 있던 3000번대에 대비해서 성능 향상폭이 엄청 높아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을 먹어도 적은 밥을 주더라도 성능 향상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램에 20W밖에 소비 못하는 옛날에 처음 나왔던 외장 그램 그리고 3050에 해당하는 35W밖에 소비를 못하던 예전 그램에도 예전 구형 폼팩터에도 4050을 다 박아 넣는다고 하면은 성능 향상폭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칩셋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의 그 그램의 폼팩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3050을 달고 실제로 TGP가 충분히 45W라는 좋은 전력을 동시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쿨링 구조. 그러니까 그램의 폼팩터 자체가 대단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뭐냐? 왜 4050 안 넣냐 이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4050을 넣어도 뭐 더 두꺼워지고 말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똑같이 똑같은 얇기와 똑같은 두께, 똑같은 발열 구조 다 해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엔비디아에서 자료를 낼 때 35W 구간부터 전성비 늘어났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35W짜리에 박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해도 다 박아도 되죠. 근데 이제 굳이 안 박는 이유는 전성비가 너무 안 나와서인데 이번에 4000번대는 35W 구간부터 엔비디아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당연히 45W 구간은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4050. 심지어 4060도 넣어도 되고 4070도 넣어도 됩니다. 4050과 4060, 4070은 칩셋 간의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4050과 6070의 차이점이 또 뭐냐면 그 제품의 잠재 성능 상한이 달라요. 4050이 뭐 45W대에서 똑같이 45W를 이렇게 먹는다고 쳤을 때 그 제품의 어떤 성능 차이가 물론 납니다. 물론 유의미하게 나긴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4050과 4060의 가격 차이가 뭐 30만 원 나고 4050과 4070에서 또 한 60만 원 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차이를 지불하고서까지 이 정도의 쿨링 시스템에서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5W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70W, 뭐 한 50W, 60W, 70W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다가 전력을 똑같이 60W씩 밀어 넣었을 때 4050은 한계에 부딪히는 반면에 4060, 4070에서는 전력을 밀어 넣은 간 만큼, 밥을 먹은 만큼의 성능 향상을 또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이 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전력 이렇게 35W, 45W 정도만 밀어 넣어도 되는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이라든지 가벼운 노트북에서는 4050 이상을 굳이 넣지 않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맞거든요. 왜냐면은 제조사에서도 4060 칩셋이나 4070 칩셋 따와서 돈을 주고 사와서 넣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램에 외장 4070 넣으면은 돈 상관없는 사람은 지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지르고 싶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돈 주고 살 사람보다 안 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4050 정도만 넣어도 굳이 4060, 70을 그램 프로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3050을 왜 넣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50을 넣으면 3050을 넣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50을 왜 넣었냐?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LG에서 밝히지 않았죠. 두께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3050이 이제 단가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램 프로가 이번에 폼팩터 대대적인 개선을 했죠. 근데 이 개선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은 그램 그 전에 두껍고 뭐 못생기고 이런 거에서 삼성이 이제 갤럭시 무게는 무거웠지만 얇아서 이제 이쁘다고 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램에서 그 전에 이제 15.6인치 990g이라고 해가지고 FHD 써서 욕 먹었던 거 있죠. 그거에서 이미 990g 했을 때 이미 얇게 냈어요. 그거랑 지금 비슷합니다, 폼팩터가.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16인치랑 17인치를 새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뽑고 메인보드 새로 설계하고 쿨링 구조 새로 설계하고 이 모든 개발 비용이 다 들어간 거를 제품의 가격에 녹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LG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품 가격 도입낸 게 지금 막 200 얼마 한 거예요. 근데 사전 예약을 생각보다 이제 싸게 풀었죠. 풀었지만 어쨌든 사전 예약이 산 사람들만 가격 혜택을 보는 것이고 제품의 정가가 높아야지만이 하이마트나 뭐 이렇게 이제 사전 예약 혜택 잘 모르시고 이제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정가가 비싸야 정가에서 일부 할인을 했을 때 고객이 이제 어글이라고 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가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매장 모델을 한 뭐 230, 뭐 250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3050이 아니라 4050까지 박아넣게 되면은 3050의 칩셋과 4050의 칩셋의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가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품에 녹여냈을 때 LG가 생각했을 때에는 230, 50이 아니라 한 280, 뭐 300, 뭐 이렇게 이제 가격 마진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품을 아무도 안 살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램이 뭐 어쩌고 해도 그렇게 됐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LG에서 생각을 했을 때 RTX 3050을 내고 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 컴퓨터 대대적인 개선을 했었고 메인보드 다 바꿨으니까 한 230대로 내고 사전 예약해가지고 한 180대로 풀고 190대로 풀고 이렇게 해서 먼저 좀 맛을 폼팩트의 새로운 맛을 보이자. 그러고 나서 이제 4050의 칩셋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하면은 나중에 4050을 낸 그램 프로 2세대를 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꾸 뭐 그램 거기 이제 그 테크모 유튜버님 영상에서 나온 뭐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믿고 심지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해당되는 TGP가 4050 더 높고 하는데 애초에 그 3050이 TGP도요. 권장은 60W예요. 그 60W의 전력을 밀어 넣으라고 엔비디아에서 권장한 칩셋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램 외장 모델 어땠어요? 이거 17mm 때 두께 두꺼웠잖아요. 무게는 가벼웠어요, 지연정. 그리고 쿨링 시스템도 지금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W, 이 2050 칩셋도 사실상 3050에서 조금 덜어낸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W밖에 못 넣었고 35W밖에 그래픽카드에 밥을 못 주는 환경에서 이미 TGP가 60W로 권장이 된 칩셋을 그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어넣었던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4050을 여기에 박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TGP가 뭐 이게 뭐 권장이 뭐 60인데 70인데 지금 이제 그램이 해소할 수 있는 게 45W밖에 안 되니까 4050을 못 넣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3050도 넣었으면 안 되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계속 4050이 나오고 그다음 5050도 나오고 6050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그램도 지금도 이미 3050이 지금 2년 전에 나온 칩셋이다 뭐 욕을 먹고 있는데 그램 프로 이번에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2.9mm 내놓고 이 다음에 또 다시 막 뭐 지금 답변한 대로 16mm 이렇게 두께를 늘려서 그램 프로 2세대 해서 4050 바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만 봐도 이미 넣어도 돼요. 이미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램의 변명이 맞으려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 논리대로라면은 4050을 박은 그램 프로 2세대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10.9mm 유지하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쿨링 구조에. 근데 아마 받고 나올걸요? 받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능하니까요. 이미 가능한 쿨링 구조에 폼팩터 다 좋게 뽑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갤럭시 갤북 울트라 얘기를 좀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갤북 울트라도 4050 받고 무거우면 그럼 갤북 울트라 엔지니어는 뭐 병신이냐 뭐 실력이 퇴보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타기인 게 뭐냐면 총 밀어넣을 수 있는 전력값이 있잖아요. 전력값 자체가 다릅니다. 총 밀어넣을 수 있는 전력 값으로 쿨링 솔루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갤럭시북이 알루미늄을 쓰고 해서 무게 증가가 된 대신에 더 금속성의 그 맛이 있죠. 그램이 마그네슘 합금을 쓰고 무게 감량이 더 많이 내려가서 조금 플라스틱 같고 뭐 도료도 뭐 묻히기 어렵게 하지만 아무튼 금속 느낌 안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더 만들기 어려운 기술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램이 마그네슘을 고집하고 그 체경량 안에서 16인치에 이미 RTX 3050 2.3kg도 안 되는 무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3050을 달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갤럭시북 울트라는 4050을 다른 모델에도 총 전력 밀어넣을 수 있는 값이 100W가 이미 넘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이미 밀어넣을 수 있는 전력값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쿨링 솔루션을 그램도 똑같이 67W가 아니라 한 100W, 뭐 110W, 120W 이렇게 전력을 CPU, GPU 합해서 밀어 넣으려면은 삼성에 박힌 그 베이퍼 챔버와 충실한 쿨링 솔루션 똑같이 떼서 그램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께가 좀 더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이거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램이 뭐 엄청 신격화돼서 뭐 엔지니어들이 엄청 가벼운 쿨링 솔루션에 히트 파이프도 적게 넣고 두께도 얇게 하면서 마법의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램은 그 얇기 그 두께에 마그네슘을 총동원해서 67W라는 그 전에 이미 전작 그램보다 더 높은 총 전력을 밀어넣을 수 있는 부분 그 와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RTX를 포함한 1.29kg 이걸 달성했다는 게 각광받아야 되는 거지. 갤럭시 울트라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갤럭시 울트라는 이미 100W, 110W, 120W 이렇게 밀어넣을 수 있는 쿨링 구조예요. 베이퍼 챔버를 포함해서 훨씬 더 충실한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량화가 아무래도 딸린 노하우가 딸린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가 좀 더 늘어나고 거기에 알루미늄 썼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터치 패널이 들어갔잖아요. 갤럭시북에 들어간 게 올레드 터치 패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갤럭시북이 전작 대비해서 14인치도 뭐 2, 30g 더 무게 증가하고 16인치도 다 무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갤럭시 울트라 3세대 대비해서 4세대로 간 게 무게 70g이나 더 늘어난 게 4050의 발열이 감당 안 돼가지고 발열 해소하느냐고 70g 더 넣었다? 이 내용이 다가 아니고 터치 패널 올레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릴라 글래스 등등 해서 더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게 증가가 된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이 발열 구조도 실제로 베이퍼 챔버가 11% 증가했거든요. 갤럭시북 울트라 3세대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4050의 발열을 감당을 못해서 얘네가 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게를 늘린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노트북은요.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똑같은 칩셋을 넣었다고 할지언정 발열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갤럭시 울트라에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W까지만 전력 소비를 못하는 쿨링 구조였다고 한다면은 칩셋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울트라가 실제로 4050을 박았지만 3050이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랬는데 이번에 울트라북 4 4세대에 4050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똑같이 100W만 해소할 수 있는 발열 시스템을 달고
울트라북 4세대를 달고 나왔어도 사람들은 만족했을 거예요. 왜냐? 3050에서 4050으로 바뀌는 순간 이 100W를 밀어 넣었을 때 똑같은 여기에 CPU 나눠 가진다고 하더라도 한 똑같이 5, 60W만 그 그래픽카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능 향상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족했겠으나 여기에서 삼성은 기존에서 멈추지 않고 이 베이퍼 챔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CPU랑 GPU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 110W, 120W씩으로 더 늘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제품의 세대가 거듭되면서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만족을 하고 제품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갤럭시 울트라 4세대 가격도 막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서 이런 단순히 칩셋을 4050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이런 발열 구조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터치패드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레노버에 노가 슬림 프로 X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게이밍 노트북스럽지 않으면서 ITX 3050을 달고 있는 그러니까 그램 16인치 외장 그램 16인치 17인치랑 종종 이제 뭐 노트북 커뮤니티에서 비교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4.5인치긴 하고 경량화에 목숨 건 모델은 아닌데 이게 투펜, 투히트 파이프, 공유히트 파이프 쓰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한 65와트 정도 총 전력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요가 슬림 프로 X랑 똑같은 폼팩터에 이제 인텔 모델이 출시가 된 게 요가 프로 7i라고 국내 정발된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텔 i7에 13700H 달고 3050에서 RTX 4050으로 바뀐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투펜 트위트 파이프 합판 까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머금을 수 있는 전력량이 80W, 85W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400, 50까지 넣은 거예요. 아마 85W일 거예요. 이 제품 제가 사서 이 두 개 둘 다 써봤는데 이게 70W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가 프로 7i 같은 경우에는 85W를 견디기 때문에 그램에서 그램 지금 나온 프로 개선판에서 67W 전력을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견딜 수 있는 발열 설계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 이 제품은 컨셉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 편집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목적이 큽니다. 그렇다는 거는 게임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편집 작업은 GPU의 전력을 많이 밀어넣는 것보다 CPU에 많은 전력을 밀어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 유저로 놓고 봤을 때는 게임 프레임 목적에서만 놓고 보면은 똑같이 85W의 전력을 노트북이 소비할 수 있을 때 CPU에 20W 주고 GPU에 65W를 주는 게 게임 성능은 훨씬 더 잘 나온다입니다. 잘 나오는데 이제 이 제품의 컨셉 자체가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영상 편집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는 CPU에 똑같이 85W를 소비하더라도 CPU에 40W 주고 GPU에 45W만 주도록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설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레노버에서 이 제품을 출시할 때 발열 구조 자체가 85W를 소비할 수 있는 발열 설계인 것과 별개로 이 노트북을 설계하고 제조한 사람의 그 안에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의 세팅이. 그러니까 내가 이 노트북을 게임용으로 출시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노트북은 85W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CPU에 20W 넣고 GPU 65W를 넣게끔 출시하겠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입력값을 그렇게 해 놓으면은 실제로 고성능 모드를 돌렸을 때 85W를 소비하면서 CPU 20, GPU 65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가 프로 7i 그리고 요술프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용으로 출시를 애초에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 요가 프로 7i 같은 경우에 CPU에 40W를 집어넣고 GPU에 45W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CPU를 많이 파먹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다리가 많아서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이 GPU를 많이 파먹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성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거죠. 이 요가 프로 7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0, 50 칩셋을 달았으나 그 동일 시스템 하에서 GPU에 50W, 60W 이렇게 주는 놈들에 비해서 게임 프레임 자체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값을 잘 보면은 GPU에 45W만 주게끔 설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크리에이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그램 프로도 저거로 물론 4050이 전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45W 정도만 밀어 넣어도
FHD 게이밍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 성능이 좋은 것과 별개로 크램 프로는 경량형이고 그에 따라 85W까지도 못 되는 67W 소비할 수 있게끔 나온 노트북이잖아요. 발열 사기가 경량이. 그러면 크리에이터 쪽에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5W GPU를 에 45W만 집어넣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있고 오히려 4050을 달고 나왔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1.3kg도 안 돼. 거기에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화면 인치수에 67W까지도 버텨낼 수 있는 설계를 했다. 물론 팬이 좀 시끄럽게 돌겠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프로 7i는 67W를 똑같이 여기에서 67W 소비를 한다 하면은 매우 정숙하게 쿨링이 돌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램 프로에서 게임도 어느 정도 되면서 크리에이터 분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50을 박아 넣었다는 얘기죠. 이 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자, 3050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그램이 뭐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못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지금 똑같은 그램 프로 폼팩터에서 GPU에 45W 계속 유지 가능하다. 3050에서 4050으로 더 넘어간 경우 45W만 넣어도 성능 향상 매우 쩐다. 자, 두 번째, 적정 TGP가 높아서 4050은 못 넣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그램 외장이 3050 적정 TCP가 60W였거든요. 그램에서 실제로 60W, 그램, 그 전에 그램 외장에서 60W 공급했나요? 공급 못했죠. 2050 시절에는 20W, 3050 시절에는 30W에서 35W밖에 못 넣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권장한 적정 TGP는 60W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램에 3050 넣어서 팔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욕했나요? 욕하긴 했지만 다들 많이 썼죠. 왜냐?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어요. 이 정도로 얇고 가벼우면서 3050이 뭐 적정 TGP가 60W인들 알 바 뭡니까? 60W 내주면서 16인치, 17인치 화면 달고 하다못해 1.4kg대라도 된 노트북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라도 쓴 거고 그리고 RTX 3050에 부실하게 30W, 35W 넣어도 내장 그래픽보다 훨씬 쓸만하다 이거예요. 게임도 훨씬 잘 돌아오고 하니까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소비자가 만족 못해서 못 넣었다? 이거 거짓말이다. 자, 3번. 3번은 뭐냐? 가격 때문일 것이다. 지금 3050 받고 신제품가 200 넘고 한 뭐 230 뭐 이렇게 냈나요? 이렇게 냈는데 4050 때 왔으면은 차익이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싼다고 생각합시다. 뭐 이제 여기에다가 뭐 마켓 더 마진 남겨야 되니까 40만 원 불린다고 하면은 한 270으로 4050 낸다? 여기 할인까지 해도 한 200만 원 초반대였다. 이거는 잘 안 팔릴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추측이고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4050을 떼우면 그만큼의 그 폼팩터 개선하고 개발비 뽑아야 되는 개발비 뽑아야죠. 여러 가지 이제 쿨링 구조 개선한 거 뽑아내야죠. 그런 걸 뽑아냈을 때 이게 또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램이 역대급으로 얇아지고 어쩌고 했다. 근데 가격마저 200 언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써보겠죠. 그리고 새로운 폼팩 이제 그 두꺼운 폼팩트는 구형 폼팩터로 남아버리겠죠. 새로운 12.9mm대의 그 여러 그램, 뭐 내장 그램이든 외장 그램이든 이 새로운 폼팩트의 사람들이 그램 프로에 대한 걸 실제로 많이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서 못 써보면 어떡해요. 이게 접근성이 있어야 써볼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200 언더로 폼팩터를 푼다. 풀어서 많이 써보게 한다. 그 다음에 4050의 가격이 안정화된다. 예를 들면 뭐 한 뭐 5050 발표할 때쯤 되겠죠. 그리고 3050은 진짜 이제 구하려면은 더 비싸.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그렇거든요. 4050이 싸지면 3050을 더 이상 안 찍어낼 때 올 겁니다. 찍어낸다 하더라도 4050은 가격 차이가 훨씬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램프로 2세대 랍시고 4050 낼 것이다. 거기에다가 뭐는 추가될 거냐? 10.9mm 외관 폼팩트는 동일할 거예요. 동일할 거고 히트 파이프. 이쪽은 조금은 더 손볼 여지 있다. 그러니까 뭐 히트파이프를 좀 더 보강했습니다. 아니면 쿨링 팬을 더 뭐 어떻게 구조를 바꿔서 했어. 이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뭐 팬 날개를 더 촘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67W 총 소비하던 것을 한번 75W
뭐 80와트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 발열 구조를 개선했다라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지금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폼팩터 찍어내고 10.9mm 두께 얇게 해놓은 놈을 4050 박자고 뭐 이렇게 두께를 더 늘리고 또 뽑을 순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것이다. 3050만 영원히 LG 그램의 12.9mm의 얇은 폼팩터는 3050만 영원히 박아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갤북 울트라랑 비교해서 삼성 엔지니어는 당신이냐? 아니다. 실력이 없냐? 이거 아니다. 왜냐? 총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며 이것은 3050, 4050 박는 문제와는 별개다. 전혀 별개다. 이미 갤럭시북 울트라는 110와트, 120와트 이렇게 더 높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플러스 터치 패널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플러스 마그네슘 합금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속의 맛을 더 가져가면서 그 대신 무게의 손해를 본 거죠. 여기에 플러스 그램 대비 용량화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함.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무게가 늘어난 것이지 단순히 그램 대비 경량화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4050 칩셋을 박아서 발열이 늘어나서 뭐 이거 두 개만으로 지금 이거 두 개만으로 지금 물타기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칩셋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램 대비 경량화의 노하우 부족한 건 맞겠죠. 그램이 지금 몇 년 동안 그 경량화에 목숨 걸었으니까 이것도 맞지만 거기 대비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도 맞고 터치 패널을 넣어서 무게 증가한 것도 맞으며 그램이 67와트 소비할 수 있는 발열 구조 대신 100와트 이상의 발열 구조를 소비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무게가 600g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저 그램 프로가 여전히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CPU 체급이 일단 다릅니다. CPU 체급이 그램은 28W짜리를 계속 넣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갤럭시 울트라 3세대도 그렇고요. 4세대에서도 H급을 넣었어요. H급. 45W짜리를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25H랑 메테오레이크 155H가 그램에서 이제 박는 애들이고 삼성은 185H 이런 거를 이제 박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에이터인데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램 프로를 샀을 경우에는 28W급의 체급을 박혀 있는 CPU 체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4K라던가 4K도 뭐 이제 영상 편집 전문가들은 뭐 로우도 있고 뭐 컬러 그레이딩하고 뭐 많잖아요. 고사양 작업 들어갈 작업이 많은데 그 CPU 체급이 안 맞고 갤럭시북처럼 H급, 45W급 H급 CPU를 달고 또 그만큼의 100와트 이상의 빵빵한 전력을 넣는 게 더 중요한 작업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외산 노트북은 사기 싫은 거죠. 뭐 AS가 이제 삼성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16인치에 저 정도 전력 소비하면서 알루미늄 쓰면서 저 정도 경량화한 것도 맞아요, 실제로. 그 외산 노트북 하면은 1.8kg에 저 정도 얇기로 해서 나온 노트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따졌을 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램 프로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과 삼성 갤북 울트라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니즈가 애초에 다르고 그리고 노트북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타겟층을 위시해서 내놓은 노트북이지 얘네 둘을 갖다가 동일한 잣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비교하는 와중에 그램의 3050을 못 넣은 이유는 그램이 초경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3050을 넣은 것이고 삼성 봐라. 삼성 울트라에 4050 넣었는데 그럼 얘네는 4050 넣고 1.8kg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심지어 4세대 들어서 무게도 더 늘었는데, 그러면은 삼성 거는 뭐 엔지니어들이 뭐 기술력이 퇴보해서, 그램에 대비해서 600g이나 더 무게가 늘어나면 삼성이 엔지니어들이 뭐 병신이냐, 삼성이 뭐 대기업인데 뭐그 정도 모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엮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다른 소비 전력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고 터치 기능도 차이 나고 이런 모든 점들이 어 애초에 니즈가 다른 소비자를 타겟층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거지 거기에 이 노하우가 부족한 게 끼얹어져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쫓아오면 삼성도 지금 1.86kg인가요? 여기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200g 덜어내서
1.66kg까지 뭐 덜어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램과 똑같은 노하우 팀이 와서 여기까지 줄일 수는 있겠으나 아무리 그램 노하우가 총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막 120와트까지 소비하면서 뭐 1.29kg 현재 기술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가 사실 HB 노트님이나 다른 몇몇 유튜버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좀 뭐 알죠. 이제 뭐 삼성 좋아하시는 유튜브 분들도 계시고 그램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두꺼워지기 때문에 3050 박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말이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일단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못했다 이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가격 때문이 아니라면 왜 3050을 넣지 못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제 말은 실제로 제가 망상으로 이거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출시된 제품이 있고 그램 프로 제품의 유지 전력이 45W 가능한 건 맞고 45W보다 더 낮은 TGP로 제한 걸린 4050 달린 제품 세고 셌고요. 제 망상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 이미 알 사람들이 이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그램 프로 대체제 없는 것도 맞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새로운 포팩터 원하면 사는 것도 맞겠지만 분명히 나올 거예요. 2세대 지금과 똑같이 얇은 거에 400 받고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샀다가 피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3050 난 괜찮아. 나 이거 무거운 거 못 들고 다니겠어. 대신에 45와트 먹인 3050 성능 난 괜찮아. 그리고 전보다 많이 좋아졌더만 이렇게 해서 사실 분들 사도 됩니다. 그러나 그램에서 두꺼운 거 때문에 얇아서 3050밖에 못 넣었으니까 앞으로 4050 계속 안 나오겠네. 나오면 두꺼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발 좀 같이 의견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똑같은 내용 뭐 그램 그 TGP 높아서 못 넣었다는데 뭐 두꺼워진다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댓글로 안 다루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분들께서 더 논의해 보고 싶거나 더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안 박힌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